입술에 묻다. 피기맘. 두 번째로 뭐 우리가 구조는 이해를 했으니까 네. 실제 이번 예상 문제 네, 네. 좀 분석을 하면서 특히 킬러나 준킬러라고 말씀하신 것들 그런 걸 좀 어떻게 대비하면 될지까지를 연결해서 한 번에 쭉 말씀 한번 네,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2022 수능이 과연 이 우리 예비 시행과 6월 모평을 통해서 어떻게 나올지, 특히 이제 준킬러랑 킬러가 어떻게 나올지 먼저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에서는 공통 과목, 그러니까 수원 수투죠. 수원 수투에서는 객관식 하나, 그다음에 단답형 킬러 두 개, 이렇게 세 개가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이제 광범위하게 준킬러 플러스 킬러 세문항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단원을 좀 살펴보자면 아마도 수학 원에서는 사학함수 활용, 그다음 아까 지수로그 합당형이라고 말하는 거는 기억니은 디귿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좀 어렵게 출제하면 좋긴 한데 사실 한번 거의 항상 5번으로 찍으면 되는 그런 문제긴 합니다. 기억니은 디귿. 근데 이게 한번 6월에 출제가 됐어요. 옛날에 출제가 됐었고, 예를 들어 지금 내신 할 때는 제 학생들도 거의 열심히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 내용이 출제가 됐고, 요 두 가지 정도. 그다음에 수열 같은 경우에는 출제가 되긴 하겠지만 노가다를 하는 게 맞는 거고, 그걸로 풀었을 때 웬만하면 나온다 정도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수학 2에서는 적분이랑 미분이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그래서 미분 위주로 나오지 않을까, 어차피 한 문제니까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선택 과목은 이제 큰 틀에서는 지금이랑 비슷한 구조지만 조금 난이도가 이제 확실히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그거를 숫자를 보면서 수치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이제 2022년 수능에서 과연 킬러란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존의 킬러가 될까 생각해 보자면, 잠깐 먼저 이제 수능을 보는 학생들이, 과연 수리과를 보는 학생들이 100점이 얼만큼 있고 그 친구들에게 킬러가 얼마나 있고 그 킬러 대체 몇 명이나 푸는지 자세히 보자면, 우선 만점자 수는 한 700명, 한 9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19학년도엔 700명, 2020학년도에는 900명 정도 되죠. 그리고 이제 수능, 수학, 가형, 이거 21번, 30번이 우리가 아는 전통적인 킬러입니다. 이건 다 미적분 문항이었고요. 그래서 미적분 문항을 보면은 2018학년도는 28% 4%의 정답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쭉 보시면은 되게 간단하게 쭉 올라요. 28%였는데 43% 되고 46% 되고, 4%였는데 7% 8%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점자가 0.5%인데, 그러니까 킬러는 이미 8%나 풀어요. 근데 그 중에서 만점자는 뭐 15분의 1, 16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킬러가 만점자를 가르는데 핵심적인 부분은 확실히 아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고, 예를 들어 6평 최근에 진행된 거에서도 21번은 거의 50%가 되고요. 그다음에 뭐 마지막 문제 3%긴 한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앞에 문제들이 뭐 확통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시간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전통적으로 6월은 재수생이 워낙 적기 때문에 확실히 퍼센트가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걸 좀 눈여겨보시면 50%다. 정답률 50%의 문제가 과연 킬러냐 이게. 그것도 전국 학생이 봤는데 말이 안 되죠 이거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경향은 쭉 지속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킬러 문항의 난이도는 뭐 낮아지고 있다 이게 아니라 이미 낮아졌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8%의 학생이 30번을 풀지만 그 중에 이제 0.5%만 100점이고 8%에서 이제 그 중에 4분의 1만 96점이에요. 그러니까 100번, 그러니까 30번을 푼 학생 중에서도 4분의 3은 이미 딴 걸 다 틀려버린다는 거죠. 사실 그리고 30번 맞췄으면은 21번을 웬만하면 맞추겠죠. 21번은 더군다나 객관식인데. 결국에는 말도 안 되는 것들, 뭐 앞에 문제들 준킬러 14, 15번, 뭐 20, 27, 28에서 틀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잠깐 좀 이제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자면, 그러면 97, 98이 많은 거 아니에요? 라고 이제 어머니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데 200명도 안 됩니다. 대세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그런 건 이제 막 인터넷에서 어머니들이 이제 똑같은 애 얘기를 여기서 듣고 여기서 들어서 확대된 거고, 아닙니다. 없고 그냥 네 거의 없다. 4분의 1만 96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준킬러가 시험의 등급을 가른다. 그러니까 상위권 입장에서도 준킬러를 완벽하게 먼저 맞추는 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킬러를 맞추면 되는 거고, 중위권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그 친구들은 사실은 킬러를 우선 포기하더라도 앞에까지 다 맞추면은 뭐 8%가 풀어봤자 무슨 소용입니까? 다 틀리는데 나머지를. 그래서 그거를 확실하게 맞추는 연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대체 이제 궁금하신 게 준킬러랑 킬러가 대체 무슨 차이냐? 이게 가장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고, 어머니들도 많이 이제 혼란스러워하시고, 그리고 설명하는 제나 뭐 학생들 입장에서도 많이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딱 결론을 내린 게, 준킬러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생소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소한데 거기까지 가는 길은 짧습니다. 미로라고 생각하면은, 킬러는 미로의 판은 보여요. 근데 그 판의 길이 정말 먼 거예요. 길은 알겠어요. 이렇게 가면은 언젠가 도달할 건 알겠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나. 근데 준킬러는 미로는 진짜 짧거든요. 근데 미로는 짧은데 문이 여러 개가 있어요. 5개의 문이 이렇게 가려져 있고, 그 중에 뭘 선택할지는 이제 너의 몫이다.
그럼 그걸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내가 문을 뭘 선택해야 될지 알아야 되냐? 이렇게 고려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 들어가 봐서 금방 나오면 됩니다. 아니면 옆에 거 나오고. 그래서 조금의 경험과 조금의 연습만 쌓고 그렇다고 뭐 이제 막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조금 헷갈려 보이는 정도, 조금 생소해 보이는 정도,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킬러 문제 정답률이 그렇게 높은 거예요. 생소한 게 아니라 아는데 긴 거. 오래 공부하고 재수생 많이 하면은 아는데 긴 거는 사실 풀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정도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그걸 이제 막고 싶어서 킬러를 쉽게 하고 준킬러를 늘리고. 왜냐하면 그 준킬러들은 의외로 재수생 오래 했어도 어려워요. 걔네들은 이 긴, 그러니까 장거리 달리기만 거죠. 우리는 400m 달리기를 여러 번 해야 되는 건데, 걔는 42.19km를 달리는 그 연습만 계속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돼요, 시험장에서. 그래서 오히려 그게 자꾸 하다 보면 그런 습관이 고착화돼서 재수생 계속 한다고 시험 잘 보질 않거든요, 생각보다. 그런 좀 이제 영향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결국 준킬러라는 건 이제 그런 생소한 문제들과의 싸움이고, 절대적 난이도는 안 높아요. 시험 지나고 보면 쉬운데, 그치만 어쨌든 당시에는 처음 본 형태에 가깝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완전 최상위, 여기서 최상이라는 건 0.5%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 없는 애들이란 거죠. 걔네들은 그냥 마음대로 하라 그러고, 그걸 제외한 친구들한테는 엄청 영향이 큽니다. 자기가 객관식 잘 풀다가 처음으로 조금 어려워 보이는 문제를 풀었는데 안 풀려요. 그러면 이제 멘탈이 화르륵 무너지죠. 근데 거기서 그냥 연습을 열심히 하고 차분히 한 친구들은, 이게 내신이랑 다른 점은 시간이 많거든요. 내신은 뭐 22문제 50분인데 이건 30문제 100분. 그 다음에 앞에 문제는 의미 없으니까 거의 뭐 내신 시험이랑 문제가 똑같은데 2배 시간. 침착하게 다시 시도하고 다시 시도하면은 풀리고, 애들이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단순해서 좀 한두 문제 풀리기 시작하면 쭉 잘 풉니다. 뭐 당연하죠, 인간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제 침착히 연습을 해주는 게 좋고, 그러니까 그거를 의식하고 내가 생소한 걸 봐도 당황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의 실력을 믿을 수 있을 만큼 차분히 좀 실력을 쌓아주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시험에서 조금 이제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 같고, 그럼 이제 그거를 어떻게 준비할 거냐? 고3 돼서 준비하는 거는 뭐 이제 나중 문제니까, 고1, 고2 때 어떻게 내가 차분히 준비할 수 있는가, 뭐 이렇게 막 그냥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좀 구체적으로 뭐 어떤 식으로 교재를 준비하고 어떤 거 보면 좋을지 좀 차분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러면은 어쨌든 경향은 이제 이미 네. 2년 전부터 나타나서 네네네. 한두 문제로 막 승부를 보는 그쵸. 방식이 그게 그건 좀- 이제 폐기가 됐고, 네. 뭐 그건 저는 사교육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쵸. 그걸 엄청 시켜서 걔를 이렇게 만드니까 그쵸. 이제 뭐 출제자 입장에서는 또 그걸 피해야 되는데 네네. 찾다 보니 그보다 더 어렵게 낼 수는 없고, 네. 그쵸. 아마 좀 많은 양이 나올 수도 있는데 걔를 헷갈리게 하는 네네. 그 방식으로 좀 네. 전환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뭐 더 노골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최근 수능 문제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바는 뭐냐면, 특히 작년 수능인데 30번 문제가 이제 나왔어요. 30번 문제. 21번은 어떻게 보면 되게 무난한 유형이었습니다. 네. 늘 보던 거. 30번이 새로운 유형인데, 다들 당연히 한 번쯤은 가르쳤죠. 모든 강사님들이. 그 뭐 우리가 1년 내내 강의를 하는데 한 번도 안 가르니까 비슷한 걸 아예 안 다룬 거를 내는 건 말이 안 되는데, 근데 그거를 정말로 구체적으로 다룬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 내용 자체가 사실 저 그 문제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는 내가 과거 다닐 때 내신 풀 때 풀던 문제인데 거의 10년, 15년 전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최근 문항들, 최근 우리가 준비시키는 걸 보면서 그걸 최대한 배제를 하면서 출제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 뭐 최근 한 2, 3년 동안 되게 유행을 했거든요. 수학 콘텐츠들이 많이 나오고, 근데 그거를 보면은 한결같습니다. 최근 나온 2, 3년 문항들이 과대표돼 있어요. 그것들 갖고, 왜냐면 애들은 그걸 보면은, 그 문제를 보면은 내가 이걸 풀어야 될 것 같은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이게 중요해 보인단 말이죠. 우리 아이들은 사실 잘 모르니까. 그러면 문제를 만들거나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사실은 출제 입장한 수제를 만약 한다고 생각해보면은 2, 3년 전에 냈고 애들이 많이 연습하는 걸 뻔히 알아요. 그걸 과연 낼까요? 말한 대로 42.19짜리 그런 마라톤을 평가하는 게 아닌데, 그런 게 사실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식의 그 방향들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사실 지금도 근데 진행이 되고 있어요. 많은 이제 부분들에서 이미 출제되었거나 한 것을 정말 심화해서, 애들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도 어려울 정도로 심화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은데, 그런 것들이 사실 가장 이제 비효율적일 수 있는 부분이 되죠. 어쨌든 뭐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로 네. 평가원과 이제 뭐 사교육의 싸움이죠. 숨바꼭질을 지켜보는 것도 그쵸. 관전 포인트로 네네네. 보여지네요. 네네. 근데 어쨌거나 하나 우리가 교훈으로 명심해야 될 건, 칼자루는 평가원에 지고 있고, 그쵸. 근데 평가원이 이미 30번을 버리고 음. 좀
대여섯 문제의 음. 자기 주도적인 애들이 풀만한 그쵸. 그쪽으로 좀 턴하고 있는 경향은 보인다. 네, 그거는 거의 확실하다고 그게 생각하시면 이제 될 것 이번에 같습니다. 예상 문제에도 좀 반영이 되고 있다. 네네. 요까지 결론 내시고요. 네네. 마지막으로 네. 그러면 이제 어차피 이거는 고3들은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네. 내년에 재수 혹시 하시게 되면 다시 보시고요. 네. 우리가 뭐 가장 주안을 둬야 될 친구들은 현재 고2하고 현재 고1이죠. 네. 이제 두 번의 어떻게 보면 불쌍한 실험을 당하는 세대이기도 한데 이 친구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특히 요즘 제가 현장에서 고2들 만나거나 고2 네. 엄마들을 만나면 제일 고민이 많은 게 그거예요. 내신하고 어느 학원 가서 설명회를 들으면 내신만 하면 수능이 저절로 된다고 계속 우기는 네네. 선생님들도 있고 네네네. 또 어디 가면은 그건 아니다. 내신 때려치고 수능에 올인해야 된다. 뭐 네.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적어도 수학은 비슷하지 않냐. 엄마들 이런 네. 생각도 남아 있고. 네네네. 이런 혼란에 빠져 있는 우리 고1, 고2 네. 친구들한테 어떻게 준비하는 게 네, 그렇죠. 둘 다 하는 방법 있을 음. 수 있고 뭐 수능에 포인트를 두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 얘기를 좀 우리 네. 전문가한테 들어보도록 우선 하시죠. 간단히 강남 쪽 지역의 내신과 수능을 좀 비교를 해보자면요. 그러니까 난이도나 뭐 이게 등급 측면에서 이제 우선 여기서 등급 제가 여기서 1등급, 2등급 써놨는데 이게 먼저 명심하셔야 될 건 1학년 등급으로 사실 좀 애매합니다. 1학년 과목은 수능 과목도 아닌데다가 수능에 나오는 과목보다는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1학년은 계산력과 경험을 측정한다면은 수능 과목들은 어쨌든 사고력을 측정하는 게 맞습니다. 과목 구성 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2학년 이후에 과목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2학년 이후의 과목에 대해서 뭐 1등급이 나왔다. 1등급이 무조건 100점을 받을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1등급 중에서도 92점도 나오고 100점도 나오고 이제 학교 시험 난이도에 따라 좀 다른 거죠. 근데 뭐 그 전에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게 어머니들께서 100점이 되게 특히 작년 수능이 쉬워가지고 100점이 엄청 많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니까 먼저 숫자를 말씀드리자면 100점이 900명이거든요. 최근에 기사가 났는데 지금 작년 입시죠. 정시로 입학한 학생 중에서 이제 우리 재수생과 현역의 비율이 재수생이 2배는 많습니다. 거의 한 1대2인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그냥 여유롭게 쳐져서 900명 중에 기껏해야 200명 정도, 250명 정도가 현역이거든요. 뭐 그 중에 뭐 우리 강남 쪽 친구라고 생각한다면 강남에서 반 나온다고 해도 되게 많이 쳐진 것 같은데 지역에도 학교별로 한 명씩은 수학을 잘하는 애가 있겠죠. 그럼 120명? 뭐 이렇게 되면 학교별로 한 7, 8명 정도밖에 안 돼요. 학교별로 7, 8명이면 어머니가 아시는 그 아이들이 학생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그거를 막 여기서 듣고 그러니까 A 어머니한테 애들 이름 모르니까 얘가 잘 봤대. 똑같은 애가 잘 본 건데 B 어머니한테 듣고 C 어머니한테 듣고 D 어머니한테 듣고 그러면 7명이 아니라 30명 같아 보여요. 100점이 30명 같아 보이는데 그런 일은 없고요. 사실 100점은 되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면서 그걸 깔고 말씀드리면 그래서 1등급 받는 친구들이 다 100점은 절대 아닙니다. 이 친구들이 실수를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92점에서 100점 정도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1, 2등급은 사실 거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1, 2등급은 수능에서 92점에서 100점 정도 만들 수 있는 그 정도 이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3등급부터는 좀 편차가 많이 벌어집니다. 최근 제가 학생들을 이제 쭉 가르치면서 느낀 게 2점대 초반 친구들과 3등급부터 그 편차들이 꽤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상황에서. 그래서 3등급부터는 정말 다양합니다. 당연히 100점 받을 친구들이 있어요. 열심히 이제 자기가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서 만 2학년 중순부터 하면은 100점 받을 수 있는데 낮은 경우에는 84까지도 막 떨어집니다. 특히 당일날. 모의고사 볼 때는 또 그렇게까지 못 보지 않다가 갑자기 막 엄마 당일에 내가 막 실수를 막 내가 15번에 막혔더니 갑자기 미칠 것 같아 하면서 뭐 84점을 받아와요. 그런 경우들이 많고 뭐 그게 이제 94등급 내려가면 더 심해지겠죠. 근데 이제 4등급부터는 맥스치가 96, 100은 이건 정말 기적적인 경우에 가깝고요. 거의 한 92점 정도를 목표를 하고 뭐 재수를 해서 점수를 올리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센 B단계까지 이제 제가 뒤에서 엄청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대원칙은 센 B단계까지 완벽하게 푼다면 수능으로 3.5등급까지 확보가 가능하다. 거기에 좀 더 나아가면은 뭐 2등급까지 확보 가능하다. 뭐 이런 정도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먼저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질문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과연 내신과 수능이 얼마나 연관이 있냐 수학 같은 경우에는 우선 첫 번째로 내신을 통해서 수능을 완벽하게 준비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뭐 이상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건 이제 꿈속에서 존재하는 유니콘 같은 존재고요. 우선은 불가능하다. 첫 번째고 두 번째로 그렇다면 그럼 내신을 버리고 수능을 바로 들어가는 게 맞을 거냐? 근데 이거는 우선 말이 안 되는 게 첫 번째로 학생들은 절대로 장기적 목표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렇게까지 이렇게 의지가 넘치진 않기 때문에 단기 목표를 세워 나가면서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 킬러 두세 문제 빼고는 요새 경영 자체가 차분히 풀 수 있는 친구들을 잘 받게 하겠다는 게 목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시험이 과연 뭐죠? 그게 바로 내신이거든요. 그래서 내신을 준비하면 88점 아니면 84점 정도까지를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고 오히려 3학년 돼서 수능을 준비할 때는 그거는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곤고히 다짓는 거다. 그 앞에 부분에 대해서는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내신에서 내가 84, 88까지를 완벽하게 준비를 하겠다. 킬러를 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사실 조금 어폐가 있어요. 그 부분들을 생각하고 2학년 말까지 내신을 완벽하게 해보고 등급이 안 나와도 3등급, 4등급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준비를 해보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거를 좀 발전시키고 앞에 문제를 어떻게 맞출 수 있는지를 그걸 철저하게 연습을 하는 실전처럼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게 제일 맞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어머니들이 항상 저한테도 물어보세요. 센 풀면 어떻게 될 거냐, 블랙라벨 풀면 얼마나 될까요, 1품 얼마나 풀면 내신 몇 등급 나올까요, 아니면 수능 몇 등급 나올까요? 항상 물어보시는데 수능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블랙라벨 1품 고난도 문제를 푼다. 이 푼다라는 말이 되게 애매하게 합니다. 우선 어머니들이 말씀하실 때 푼다는 예전에도 한번 풀었고 그 다음에도 한번 풀었는데 최근에 푼 거. 이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건 사실 푼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고 말씀드린 대로 수능은 결국 생소한 문제를 만나는 거고 그거를 내가 잘 풀 수 있냐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그걸 얼마나 풀었다고 수능을 얼마나 풀지는 조금 말하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고 특히 킬러 중 킬러 관련돼서는 그리고 이제 항상 그 생소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이제 새로운 문제를 풀고 싶거나 아니면 새로운 방법을 배우고 싶거나 이렇게 내가 저도 이제 옷을 사실 좋아했거든요 한때. 그래서 집에 가면 청바지가 20개 있습니다. 다양하게 갖고 싶으니까. 근데 매일 이제 나오다 보면은 어느 학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근데 왜 청바지 맨날 거의 비슷한 걸 입어요? 근데 이거는 옷 좋아하시는 어머니들 계실 테니까 똑같이 생각하실 거예요. 청바지가 아무리 많아도 특히 바지는 딱 항상 다 있잖아요. 항상 손에 가는 것만 가요. 같은 의미로 애들은 문제를 풀고 싶어서 수십 가지 방법을 배웁니다. 제가 보기엔 말도 안 돼요. 그 푸는 강사님들도 그렇게 안 풀걸요. 저도 그렇게 안 풀고 제가 사실 그 방법을 다 알지만 그래서 일부러 안 가르치는 그런 면들도 있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도 애들 입장에서는 다 갖고 싶죠. 모든 방법을 갖고 싶고 내가 이걸 다 갖추면 풀 수 있을 것 같은 착각.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집도 블랙라벨 풀고 1품 풀고 나중에 못 풀고 하는 게 그런 걸 갖추고 싶다는 그런 마음에 사실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하는데 근데 그런 식으로는 사실은 조금 그런 접근이 잘 되진 않고 왜냐하면 결국 반복하다 보면은 똑같은 명을 또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좀 이제 내가 어떤 수능적 관점을 갖추는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능 수학은 말씀드린 대로 문제를 그냥 많이 푼다 이런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바뀐 수능에서 더군다나 수능 수학을 이제 정확히 어떤 구조를 갖고 나오는지 이 문제를 이제 어떤 식으로 출제를 했고 그걸 내가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한 다음에 그럼 이제 한 두 가지 정도의 방향 있을 거예요. 그 둘 중에 하나만 정답일 거고 그 둘 중에 하나 정도는 우리가 연습을 통해서 반복을 하면 그렇게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반복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우선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을지 갖추고 나서 그 연습을 반복하는 거예요. 문제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그 연습을 반복해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는 그런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은 수능 수학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이 정도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어머니들께는 추상적으로 다가오시겠죠. 그래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최소한 그래 네가 아까 84, 88까지는 내신으로 대비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걸 우선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근데 그 전에 이제 또 어머니들이 항상 고1부터 말씀드리자면 많이 항상 궁금하신 게 그럼 미적 선행 언제부터 하면 되나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지금 상황에서는 늦게는 2학년 여름방학부터 시작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중학교 때 한 번쯤은 다 하지 않았나요? 또 이렇게 하시는 분도 너무 많았는데 그거는 크게 의미는 또 없고 2학년 여름방학 때 제대로 한번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센 B를 완벽하게 푸는 연습 정도 그걸 한 번 똑같은 교재를 2번 푼다 정도만 여름방학에 해도 제가 봤을 땐 이번 수능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밑에 걸 내가 준비를 해둘 거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고2 1학기까지는 현재 충실하게 임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또 내신을 하다 보면은 이 가장 큰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내신 수학은 암기를 하면은 점수가 올라가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선생님들이 문제를 안 만드세요. 프린트해서 그대로 낸다거나 어느 교재 구석탱이 있는 걸 갖고 온다거나 그 당연히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닌데 그 이용은 시험 2주 전에 2주 전부터만 외우면 되잖아요. 문제 외울 게 1000개, 10,000개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전까지 내가 실력을 늘린다고 생각하다가 2주 전부터는 아주 지능적으로 그걸 이용해서 학원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어떤 문제가 그래도 어떤 문제집이 선생님들이 많이 참고하냐
그거에 따라서 좀 그때부터 발휘를 해주시면은 뭐 내신에서도 성적을 좋게 얻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 수능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뭐 고2부터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고1도 이제 지났고 이제는 수능 과목이니까. 그럼 제가 뭐 제 수업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면 제일 좋긴 한데 뭐 그거뿐만이 아니라 그래도 뭐 내가 혼자 공부를 하고 과연 이제 주도적으로 내가 내신을 대비하면서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기존에 있는 교재들을 갖고 어떤 그 교재들의 특징을 분석을 해드리고 그 교재를 뭐 내가 내 동생이라면 너 혼자 공부해 해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시키면은 제일 좋을지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해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선 뭐 시중 교재를 제가 간단히 분석해 드릴게요. 그래서 크게는 여기 개념 유형서가 있고요. 그다음 내신 심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유형서는 제가 대표적인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문제집을 다 풀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중요 부분을 짚어 드릴 테니까 그것만 이제 보자면 RPM은 우선 뭐 센 비슷한 거예요. 센의 동생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훨씬 쉽습니다. 기본 유형 위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교재 추천 파트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이렇게 보니까 제가 무슨 출판사 영업사원 같은데 그건 아니고 이제 한 푼도 받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부분이 가장 좋지 않을까. 짧게 쉬운 문제 정리할 수 있는 정도 난이도고요. 그래서 난이도 순으로 쭉 올라가는데 마플 시너지는 문제량이 정말 많아요. 수원 기준으로 1,700문제. 근데 그러니까 이제 선택입니다. 사실 마플 시너지를 할까 센을 할까인데 마플 시너지에 있는 게 훨씬 쉽거든요. 쉬운 걸 완벽히 연습한다. 근데 이게 쉽다는 게 막 너무 쉬운 건 아니고 수능으로 치면 한 20문제 정도는 이 난이도일 거예요. 수능 문제에서 20문제는 이걸 그냥 완벽히 풀 수 있는 제 학생들 중에서 막 여기 주요학교 뭐 경기고 휘문고 이런 애들에서 1등을 받는 친구인데 자기는 시험 전주에 주말에 하루에 앉아서 마플 시너지를 다 푼다. 이런 애들 있어요. 사실 이게 되게 잘하는 거죠. 막 2주 남기고 1주 남기고 어려운 걸 푸는 게 아니라 그 연습을 하는 거. 근데 걔는 이제 1등급이니까 일주일 전에 그냥 앉아서 3시간 풀면 풀리는 거고 뭐 모든 학생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친구들은 미리미리부터 그걸 좀 풀어주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실력 정석은 이거는 사실 제가 수능할 때는 전혀 추천드리진 않는데 어머니들이 워낙 익숙하시고 학생들도 많이 봤으니까 이거는 거의 내신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내신용으로도 존재하는 이유는 이건 또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참고한다. 다른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 실력 정석을 보니 다른 교재들이 워낙 많으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대표적인 거는 센이죠. 센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리자면 어머니들께서 센은 쉽다는 인식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수원 애들가 푸는데 센을 풀었어요. 채점을 하시겠죠. 어머니들 혹시 이제 막 채점해 주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보시면 이제 너는 센인데 이렇게 많이 틀리니? 이게 되게 많은 경우인데 센 수원이 어렵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센이 좀 퀄리티도 많이 좋아졌고 난이도도 많이 어려졌어요. 1, 2등급 받는 친구도 이거 절대 다 못 풀어요. 센. 그래서 우선 그걸로 싸움 이렇게 나지 마시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그래서 생각보다 어렵고 항상 B스텝이 되게 필수적입니다. B스텝이 핵심적이고 C스텝은 그냥 애한테 던져놓고 풀라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애들 의욕만 꺾고요. 요새 학생들은 의욕을 꺾으시는 순간 나락으로 떨어지죠. 최대한 우리가 응원을 해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C스텝은 나중에 B스텝을 핵심적으로 푸는 그래서 그 정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전 뭐 교재부터 쭉 분석을 해보죠. 그래서 내신 심화 문제집은 요새 정말 많아요. 뭐 1품 블랙라벨 정도밖에 없었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는 진짜 좋은 책들이 사실 많고 우선 쭉 보자면 이제 많이 요새 보시는 게 절대 등급 내신 고쟁이 뭐 1품 블랙라벨 EBS 고난도 수학 이게 순서대로 쭉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풀 필요가 없는데 절대 등급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써놨냐면은 이게 비실력 문제라고 돼 있는 게 이 문제집이 좋은 이유가 센 같은 경우에 혹시 센 보셨어요? 센의 특징은 뭐죠? 유형별로 비슷해요. 그렇죠. 유형 이름이 위에 딱 써 있어요. 그럼 애들이 사실은 기계적으로 연습하기 좋은데 실전 연습은 안 되겠죠. 절대 등급의 특징이 뭐냐면은 B 등급이 난이도가 비슷해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근데 얘들은 유형이 안 써 있어요. 그냥 대단원. 뭐 로그인 건 소장님이 봐도 아시잖아요. 그건 블라인드 문제로 내가 센까지 한 거를 연습할 수 있는 그런 등급이라서 사실 좋은 문제집이고 내신 고쟁이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내신 고쟁이도 비슷한데 양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써놓은 이유는 내신 고정인가 절대 등급의 한 2배 정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양이 많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스텝 3 내신형 그러니까 스텝 3 1, 2, 3가 있는데 3에 있는 게 문제들도 꽤 좋고 내신형 문제도 좀 있는데 뭐 근데 사실은 2학년 때는 내신형 문제 좀 풀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신형 문제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지역적인 내용도 있을 수 있으나 계산이 많은 게 보통 많습니다. 근데 그 계산은 사실은 연습을 해야 늘거든요. 또 계산 연습을 우리가 지금 와서 눈높이 수학, 기탄 수학을 한다고 늘진 않고 복잡한 계산을 연습을 하다 보면은 그 중간중간 과정이 나중에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습은 좀 해보자는 의미에서 내신 고쟁이 정도.
그다음에 일품도 또 이것도 마찬가지. 일품도 또 싸움 나는 문제집 중에 하나인데 일품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센 일품은 어렵다. 특히 실전 마무리 최고 순위 이런 건 많이 어렵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렇지만 어쨌든 핵심 파트는 그 파트입니다. 그쵸. 뭐 일품의 앞에 문제를 푼다? 그건 대체제가 너무 많아요. 센 풀고 막 마플 시너지 풀면 되지. 네, 그래서 그 부분만 따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블랙 라벨도 마찬가지로 스텝 3는 너무 구리다. 이거는 지금 강남 내신에도 안 나오고 수능에도 안 나오는 뭔가 알 수 없는 문제들이고 그리고 스텝 2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말씀드린 계산력 향상 정도 위주에서는 나쁘지 않다. 뭐 너무 과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있는 게 EBS 고난도 수학인데 이거는 우선 말씀드리는 게 내신 4% 유형이라는 그 단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뭐 전체 뭐 유형별, 그다음에 내신 7%에 대한 문제, 내신 4%의 문제, 4% 오브 4% 문제 이렇게 딱 이제 구분이 돼 있는데 이게 대치동 학교들의 선생님들의 최애 아이템입니다. 어느 정도로 최애냐면 올해 이제 2학년 1학기 중간고사죠. 똑같은 문제를 세 학교가 네 학교에서 했어요. 여기서 그대로 베껴서 숫자만 바꿔서 내년까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 개정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학생들이 그리고 이제 알아서 풀긴 하거든요. 뭐 선생님들도 다들 공부를 하시면 아실 테니까 학원 강사님들도 그래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은 내신 문제라기보다는 수능 문제에 가까워요. 그렇다고 완전 수능은 아니에요. 내신과 수능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되게 좋은 문제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신 때는 필수입니다. 네, 여기 이제 강남 쪽에 계신 분들은 EBS 고난도 수학 한번 꼭 풀어보시라. 네, 제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모의고사 기출 문제집이 있는데 이거는 뭐 의미 없습니다. 뭐 마더텅, 뭐 마플, 뭐 다 똑같으니까 이쁜 거 제일 중요합니다. 들고 다니기 좋은 거, 종이질 좋은 거, 애들이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종이를 아무리 지워도 안 찢어지는 거 이런 거 하시면 되고 근데 이거는 수능 문제집은 혼자 처음부터 풀기에는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그건 아니고 이건 좀 배우고 나서 푸는 게 좋을 것 같고 조금 그런 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머니들께서 요새 공부를 많이 하셨는지 특이한 문제집 많이 하세요. 저는 사실 이거 다 풀어보거든요. 실제 다 풀어봤는데 531 하이퍼 TOT 수학을 푸는 게 어떻겠냐 물어보시는 어머니들이 진짜 꽤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약간 이 스타일이 논술 스타일 가깝어요. 근데 논술이 우리 지금 사실 2022 그 학생들에서 있긴 한데 그 유의미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내가 논술을 한번 준비해보겠다 이러면 풀어봐도 되겠지만 약간 이거는 조금 뭐 일부 서술형을 많이 내는 학교? 근데 서술형이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오해가 하나 있는 게 서술형이 고난도로 나오는 학교는 극소수긴 합니다. 뭐 중동고 이런 데들이 있긴 한데 다른 학교들은 서술형으로는 오히려 이쁘게 잘 쓰는 거 가깝지. 그러니까 그 어머니들께서 조금 항상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서술형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쉬운 문제를 이쁘게 쓰는 거. 제일 중요하고 안 깎이게 쓰는 거. 근데 또 이게 참 애매한 게 선생님들이 깎고자 마음 먹으면 어떻게든 깎아요. 정말 미쳐버리겠는 게 가끔은 말도 안 되는 거 깎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가 너무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까지 완성하면 되는 거지. 오히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앞에를 안 틀려야죠. 서술형 때문에 등급이 막 엄청 바뀌었다? 뭐 한두 명 있겠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막 유의미한 건 아니고 객관식을 먼저 맞추시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뭐 이런 문제들은 요 고난도 내신 문제집은 옛날식이네. 일본 본고사 그렇죠. 최근 문제집인데 옛날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531 하이퍼 같은 경우 근데 둘 다 문제가 나쁘지는 않은데 강사 입장에서는 근데 제가 애들을 풀려봐도 정말 잘 못 풀고요. 정말 잘하는 애들인데도 잘 못 풀고 계산이 너무 길어요. 우선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계산이 어떻게 풀지 알아도 풀기 싫다. 제가 수업을 하다가도 야 이걸 내가 끝까지 계산을 해줘야겠지만 해줘야 될까 이런 이제 고민되는 제가 그 정도 고민되니까 학원 강사들 돈 벌라고 만든 문제집. 뭐 한 문제 그럴 풀면서. 수 있죠. 이게 뭐 사실 새로운 문제집들이니까 뭐 하나의 이제 자기들의 특장점이 있어야 되니까 고난도를 내세운 게 아닐까 싶기는 한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혹시 뭐 저기 전국 자사고 이런 데 내시는 거 나오나요? 거기도 제가 최근에 이제 외대부고랑 상상고 이런 데들 보면은 우선 외대부고는 뭐 이미 학생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시험이 안 어렵죠 생각보다. 외대부고 이번에 1학년 1학기 중간 만점자가 30명인가 40명이라는 소문을 제가 들었는데 애초에 안 어렵고 상산도 최근에 다시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요새 방식이 다 단답형으로 내고 안 어렵게 이런 식으로 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이런 거는 교내경시
혹시 준비해보고 싶으시면 제가 보기엔 유일한 용처를 생각하자면 교내경 씨 정도를 생각하실 때는 좋은 것 같아요. 다 서술형도 많고 다 단답형들이 많고 하니까 그래서 교내경 씨 정도를 준비하실 때 보시거나 하는 게 맞지, 나머지에는 차라리 앞에 것들을 잘 풀어라. 여러 번 풀고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정도로 좀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이제 정말 구체적으로 생각보다 되게 오래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내 동생이라면 대체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가르치는 거 아니죠. 너가 이제 자기 조절을 해보고 싶다는 거죠. 갑자기 이렇게 막 내신 1등 막 같은 걸 못 봤더니 형, 내가 이제 수능을 준비해 볼게. 2학년은 기초를 다져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추천 좀 해줘봐, 형 강사라면서. 그래서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이걸 차분히 1, 2, 3, 4, 5, 6, 7 다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고요. 6까지 있는데, 뭐 예를 들어 2를 내가 먼저 했어요. 근데 뭐 센을 풀었더니 다 잘 맞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다음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 이제 저는 제로 베이스, 거의 제로 베이스부터 시작해서 한다고 생각했을 때 첫 번째로 이제 마플 시너지를 푸는 게 좋아요. 마플 시너지의 유형별 문제.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필요 성취도라는 게 96% 이상이라는 건 이거는 96% 이상 맞추지 않을 거면은 풀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를 풀었는데 90%를 맞췄어요. 그리고 그냥 내가 오답 정리하고 다음 넘어간다? 안 푸는 거랑 사실 저는 크게 다른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풀고 책을 새로 사서 풀어서라도 내가 이걸 풀었을 때 96% 이상 무조건 맞출 수 있을 때 그때 넘어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킬러 중 킬러가 쉬워졌는데 앞에 거를 꼼꼼히 안 한다? 그럼 이것도 틀리고 이거 틀리고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거는 진짜 안 틀리겠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부분들을 연습하기 위해선 이건 96% 이상 맞을 때까지. 귀찮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상을 푸느니 이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이제 어머니들도 하나 눈치를 이미 채셨을지도 모르겠는데 학생들이 의외로 이런 걸 싫어하지 않아요. 요새 애들은 자기가 잘 맞출 수 있는 걸 세상에 제일 사랑합니다. 새로운 도전 이런 거 사실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상승시키면서 그 맞추는 비율을 높고 그게 뭐 과학적으로도 그게 더 효과적이라더라고요. 아이들의 심리적으로 뭐 이런 거나 우리 때라기엔 좀 세대 차이가 많이 나지만 저희 때는 그런 게 아니었지만 하드코어적으로 우리는 자랐지만 지금은 사실 그런 게 아니고 그렇지만 어쨌든 이거는 그 반복을 해서 96% 이상 하면 좋을 것 같고, 이랬을 때 내신 등급은 한 3.5등급 다 맞으면은 한 5문제 정도 안 풀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수능 등급은 4등급 정도, 한 80점, 76점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엔 당연히 똑같은 유형별 문제집이지만 확실히 조금 더 계산이 복잡하고 어려운 센 비슷해만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푸시라는 거예요. 딴 거 푸시면 제가 딱 정말 정확하게 핀포인트를 한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96% 이상 안 풀 거면 풀지 말아라. 그게 제일 중요해요. 안 푸는 게 나아요. 96% 이상 무조건 풀으셔야 되고, 근데 요거는 지나가는 형이나 지나가는 강사분한테 이런 건 좀 좋을 것 같아요. 안 나올 거. 특히 수열에서는 안 나올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것만 좀 제끼고. 사실 근데 구글에 초과 나올 것 같아요. 구글에 뭐 센 교육과정 수능 아닌 거 이런 나오거든요. 그 정도만 어머니들이 좀 이제 해주시면은 완벽히 어느 정도 기본 유형이 절대 정리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때 이제 내신 등급이 이 부분에서 어머니들이 사실 좀 놀라시는데 센만 다 풀어도 강남에서 3등급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96% 이상, 96% 이상이 중요해요. 한 풀고 한 85% 맞고 나머지 고치면 맞네? 이거는 사실 안 나오죠. 그게 의미가 아니라 96% 맞출 수 있다 내가 다시 풀어가지고, 그럼 3등급은 사실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고요. 특히 2학년 시험은. 그리고 그랬을 때 수능 등급은 뭐 한두 문제 더 맞추겠죠. 3.5등급 정도까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되면은 내가 유형을 이제 보고 그 유형에 대한 걸 풀 수 있는 기본적인 이제 기초 체력을 어느 정도 쌓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초 체력을 쌓았으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그 테스트는 절대 등급. 이 문제의 특징은 뭐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단원 표시가 없다. 그래서 내가 기초 체력을 쌓은 걸 과연 내가 발휘를 할 수 있을까? 난이도는 비슷합니다. 여기서 갑자기 어머니들 욕심 내셔서 난이도 어려운 거에 중단원 표시 없는 거 풀면은 또 포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조금씩 단계별 학습을 해줘야 돼서 중단원 표시 없는 절대된 걸 푸시면 되고, 이거는 96% 이상은 무리예요. 무리고 90% 정도라고 하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책이 귀여운 게 써 있어요. 타임 어택 3분 컷. 한 문제당 3분에 풀라는 거죠. 그래서 그 3분짜리를 이제 한 문제당 그래도 3, 4분 정도 지키면서, 왜냐하면 또 무한정 길게 푸는 건 의미가 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를 해주시면서 90% 이상, 뭐 한 번 풀었을 때 90%가 안 되면 한 번 또 풀고 다시 한 번 또 풀고, 사실 나쁘지 않거든요. 이게 또 어머니들도 학생들도 되게 적응을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푼 문제집을 또 푸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되게 효율이 좋습니다. 푼 걸 또 풀어서, 특히 유형별 학습을 할 때는
푼 걸 또 풀어서 머리에 저장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새 문제집을 사시라는 거예요. 지워서 푸지 마시고 그 10,000원밖에 안 하거든요. 10,000원도 15,000원밖에 안 하니까 다시 사서 좀 풀어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 여기까지 하면은 내신은 진짜로 생각보다 2점대 찍을 수 있어요. 확실하게 수능도 3등급까지는 찍을 수 있다. 문제집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게 제가 되게 쉽게 말했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꽤 어렵다 생각보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면은 기초 체력을 내가 기르고 확인을 한번 해보는 정도 해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다시 뭘 해야 될까요? 중간 체력을 또 좀 길러야겠죠. 좀 고난의 역사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 체력은 아까 말씀드린 블랙 라벨 스텝 2 여기가 좀 계산이 확실히 복잡하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그러니까 애들이 근데 계산도 복잡하고 내용도 어려우면은 못 풀어요. 근데 우린 그래도 내용은 이제 안단 말이죠. 유형도 알 수 있겠고 얘네들 특징은 유형은 내가 알겠는데 계산이 좀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유형을 먼저 학습을 하고 계산을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연습을 한다. 그래서 얘는 성취도가 좀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유형은 알겠거든. 계산은 침착함으로 그 다음에 내가 끈기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블랙 라벨이니까 푸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진짜 어렵거든요. 계산 막 해서 그러면 이제 강의를 하긴 되게 좋아요. 강의를 하면 계산 오 하면 애들이 막 하면서 받아 적기도 좋아요. 그게 되게 크거든요. 애들이 막 받아 적으면 좋아하거든요. 그건 자기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그 부분들은 95% 이상 할 수 있게 반복해서 연습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아이디어가 필요한 건 적기 때문에 계산 연습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건 진짜 내신 등급 뭐 2등급은 제가 좀 보수적으로 잡은 거고 블랙라벨 비슷할까지 확실히 다 풀 수 있으면 1등급 사실 나올 수 있죠. 충분히. 지금 현재 특히나 혹시 보고 계시는 1학년 어머니들이 계시면 말씀드리자면 2학년 시험이 생각보다 지금 쉽습니다. 뭐 내년에 좀 어려워질 수도 있다 뭐 이럴 수도 있긴 한데 쉬운데 평균이나 1컷이 그렇게 높진 또 않아요. 지금 1컷이 시험 보고 다들 작년보다 확실히 쉽네라고 했는데 1컷이 90점대 초반 학교들이 많거든요. 뭐 간혹 90점 중반인 학교가 몇 군데 있긴 하지만 뭐 전체적으로는 좀 적고 근데 뭐 예를 들어 휴문고가 90점대 중반인 것 같은데 그 친구들은 1학년 때도 중반이죠. 그 학교는 특징이니까 그래서 거기 빼고 나머지는 90점대 초반 정도인데 다들 문제 스타일이 이 정도까지 느낌 블랙라벨 정도까지를 내가 완벽하게 풀 수 있으면은 큰 문제 없다. 약간 좀 문제 변형하시는데 그러니까 그 문제를 변형했을 때 풀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자기 확신이에요. 내가 제대로 풀고 있다. 내 방식이 맞을 거다. 내 자기 확신은 어떻게 생기냐? 문제를 여러 가지 푸른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풀었을 때 맞추는 경험이 늘어나야지 양성 피드백이라고 하죠. 그 피드백이 쌓여야지 사실은 자기 확신이 생기거든요.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차근차근 늘리면서 그 문제를 완벽한 성취도로 푸는 거. 그게 아니면 사실 자기 확신이 안 쌓이더라고요. 막 이번에 뭐 그 내신 문제가 나온 게 말씀드리자면 경기고 2학년 1학기 문제인데 프린트 변형이에요. 프린트 변형 기억 니은 디귿 문제인데 킬러였습니다. 마지막 문제니까 기억 니은 디귿인데 니은번 문항에 뭔가 이제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기억 니은 디귿에는 되게 웃긴 게 항상 문제들이 이런 거예요. A가 B보다 크냐, 뭐 아니면 C가 D보다 크냐 이런 식으로 크기 비교만 나왔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별도의 문항으로 뭐 무슨 값을 구하라, 그 뭐 그래프 2개 이렇게 있어요. 교점은 아시죠? 교점을 좌표를 구하라 이런 정도만 나왔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내셨냐면 기억 니은 디귿 니은에 그 교점의 좌표를 계산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얘네들은 이 별도의 문제에서 수없이 많이 풀어왔어요. 100문제, 200문제 풀어봤는데 기억 니은 디귿에서 그걸 본 적은 태어나서 처음인 거죠. 그래서 무슨 말하냐면 시험 끝나고 얘가 무슨 막 교내 경시에서 1등하고 이런 애거든요. 저보고 와서 선생님 제가 그 문제를 봤는데 그림은 본 적 있는 그림이죠. 프린트랑 똑같으니까. 근데 니은을 보니까 이게 등식이더라고요. 등식을 우리가 기억 니은 디귿에서 본 적 있어요, 선생님? 없죠. 그게 틀린 거죠. 이러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 확신이 아니라 그냥 무당짓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확실히 풀어봤으면 등식이 나왔으면은 그래 내가 다른 문제 많이 풀어봤지 계산을 해봐야 되나? 이게 정상적인데 근데 이게 뭐 못하는 애가 이랬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아닌데 정말 1등급 받은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그래놓고 1등을 못 받은 게 아닌데 1등을 받은 애들 중에도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풀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본 걸 똑같이 잘 푸는 거는 어느 정도 되고 막 경험을 쌓여서 되는데 대중 애들이 특히 근데 이제 자기 확신을 가지는 그런 상황이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뭐 저도 항상 더 반성을 하고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 거지만 같은 걸 반복해서 푸는 거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확신이 생기는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좀 필요하고 그랬을 때 수능에서 확실히 잘 풀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요. 그래서 좀 이제 이 스텝을 이어나가자면 여기까지 하면 이제 기본 유형들에 대한 연습까지는 계산까지 완성이고요. 이제 좀 새로운 문제입니다. 새로운 문제에서 제가 봤을 때 최근 이제 개정된 교과서에서 제일 좋은 거는 센시랑 일품 고난도. 그 문제들이 좀 특이해요. 특이하다는 게 계산이 너무 복잡해서 계산으로 애들을 이렇게 때리는 그런 문제가 아닌데 수능에서 너무 벗어나진 않고
조금 발상적일 수는 있으나 그래도 합리적인 정도. 문제가 센 C랑 일품 고난도에 제일 많아서 그 문제들을 이제 푸는 건데 이거는 처음 풀면은 반도 못 풀 수 있어요. 사실 60%는 이렇게 좀 이렇게 좋게 써놓은 거고 반도 못 풀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다 그러라고 푸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걸 그러면 자기가 다시 풀 때 내가 이걸 왜 못 풀었었는지 어떤 방향에서 접근을 못했는지를 본인이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뒤쯤에 정리한 걸 다시 보고 다시 처음부터 다 풀어보는 거예요. 그 뭐 두 번에 끝나면 좋겠지만 안 끝날 수도 있겠죠. 사실 그건 저도 그냥 긍정적으로 써놓은 거 한 두세 번 해가지고 반복을 해서 90% 정도까지를 완벽히 할 때까지를 연습해주는 거. 특히 수원, 수투 이 부분들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하면은 당연히 1.5등 이거는 1등급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등급이 안 나올 수가 없고 그냥 우리는 실수를 안 했죠. 왜냐면 마플 시너지랑 센을 96%로 맞췄으니까. 그래서 치면은 1.5등급 나오고 수능은 이제 2등급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88, 84 이 정도. 4개 정도, 5개 정도 못 푸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해서 내신 유형은 완벽히 공부를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내신과 수능의 브릿지 역할을 하는 고난도 EBS 고난도 책을 한번 풀어보는 거고 이건 이제 내신 4% 유형이라고 돼 있는데 푸시면 되는데 확실히 이제 내신 문제라는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학생들이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제가 문제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EBS는 이제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을 만들잖아요. 그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 그다음에 뭐 모의고사 만들다가 풀다 남은 문제들을 조금 가공해서 실으신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이 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좋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그 좀 내신형으로 바꾼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좀 연습을 하면서 이거는 1회차 70%는 뭐 긍정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이런 마인드로 70% 정도 할 수 있고 뭐 이것도 이제 반복해서 한 90% 정도로 맞출 수 있으면은 여기까지 하면은 내신도 1등급 수능도 거의 1.5등급 정도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1.5등급이라는 거는 준킬러 3문제 빼고 정도인데 지금 이제 근데 개정된 수능에서는 확실히 그게 약해지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그 수업을 하다가 안 그래도 이제 삼각함수 활용을 했거든요. 삼각함수 활용해서 그 예비 시행 아까 21번 준킬러가 나왔었어서 애들한테 풀려봤어요. 제가 요 정도까지 이제 가르친 다음에 잘 풀더라고요. 사실 한 뭐 그러니까 잘하는 친구는 당연히 잘 푸는 거고 한 중간 정도 여기서 한 2, 3등급 받는 친구들도 시간을 좀 갔더니 그래도 풉니다. 그 정도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제 수능에서는 한 두세 문제 빼고는 여기까지 완벽히 처리하면은 확실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요 정도를 그러니까 고2 마칠 때까지를 여기까지 내가 끝낼 수 있으면은 나는 정말 준비가 잘 됐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제 첨언을 하자면 미적분 같은 경우에 여기까지 하는 거는 무리입니다. 되게 힘든 그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미적분은 한 센이랑 절대 등급 정도 센까지만 해도 사실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플 시너지 센 절대 등급 블랙 라벨 센 일품 고난도 문제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이게 신기한 게 미적분 되면은 이렇게 수렴해요. 문제 다 비슷비슷해서 여러 가지 푸는 건 큰 의미가 없고 그 정도로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2학년 말까지 내가 정시로 한번 가보겠다. 하면 EBS 고난도까지 이렇게 딱 마무리해 주시고 미적은 뭐 센까지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 이제 그 다음에 고3 돼서는 제 수업을 들으면 되겠죠. 그래서 수업을 들으면 되고 그 수업을 통해서 이제 미적을 한번 쭉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수원 수투는 이제 다시 새로운 문제 좀 연습을 해야죠. 그래서 그 새로운 문제 조금 못 본 문제들을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되고 그래서 이 로드맵은 제가 진짜 고민을 좀 많이 한 거라서 이런 거 이제 따라오면은 이제 우리 사교육계가 망하는데 싶긴 하지만 절대 그럴 리는 없어. 아니 뭐 그건 저도 알지만 뭐 그래도 100명에 한 명쯤은 이렇게 할 수 있는 해주는 친구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제 이제 소박한 바람. 저는 그런 안타까움은 있더라고요. 이제 학원을 열심히 다녔어. 음, 근데 학원에 선생님들이 주는 문제로 테스트하는 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쵸. 예를 들면 수능은 그걸 잘 보면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내신은 내가 중대 보고 다니면 중대 보고 내신만 잘하면 돼요.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제 그걸 배웠는데 그럼 내가 수원을 배웠어. 그랬을 때 내가 이 정도면 어느 치수 정도 되는지 셀프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솔직히 막연하게 그냥 내신 기출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런 걸 대체하거나 그런 걸 좀 풍부하게 하는 용으로 로드맵으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보통 네. 이제 학원들은 그 테스트가 저렇게 세밀하게 돼 있지도 않고 그렇죠. 그냥 자기 강의 위주로 테스트가 돼서 그렇죠. 일단 뭐 학원 뭐 목표는 내가 안 그만두면 되니까 사실은 근데 이제 진짜 우리가 중요한 게 셀프 테스트인데 그런 걸로 로드맵은 뭐 반드시 필요하다 싶은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저거랑 비슷한 생각을 항상 하는 게 뭐 입반 테스트나 뭐 이런 모의 테스트 이런 걸 보면은 약간 그 학원 학생들에게 좀 최적화돼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어요.
걔네들이 잘 봐야 되니까 사실은 외부에서 이렇게 적당히 봐서 또 들어와야 되니까 이런 부분 좀 위험한 그 발언일 수도 있긴 한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보다는 뭐 이 문제집을 풀어봤어도 다시 풀면은 애들 한 2주 지나면 까먹습니다. 2주는 뭐 여유롭게 한 3주 정도 지나면 그건 진짜 아예 백지예요. 그때부터는 백지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 이제 잡아서 풀어보면은 그리고 애들이 이제 딱 보고 정말 기억력이 좋은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도 딱 봐도 본 적 있네. 이제 답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과정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과정을 내가 완벽하게 다시 재실행할 수 있냐, 다시 반복해서 답을 얻어낼 수 있느냐, 그걸 하는 연습 차원에서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말씀드린 대로 뭐 이제 저는 좀 소장님이랑 그 바람이 다른 게 누가 진짜 이렇게 해서 100명에 한 명이라도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진심으로 있습니다. 항상 사실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은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고2인데 나는 수학 뭐 노베나 뭐 아니면 수학 노베까지는 사실 근데 강남이나 이런 데는 그렇고 뭐 노베 완전 노베는 사실 많지는 않으니까 이과는 특히 중간 정도인데 내가 뭘 어떻게 해야겠냐. 난 열심히 풀었는데 잘 안 된다. 근데 그런 친구들이 항상 보면은 너무 막 이 문제집 저 문제집 다 사서 마구잡이로 푸는데 그러지 않고 차라리 이거를 한 각각의 그 단계를 좀 반복해서 완벽하게 좀 해주는 걸 해서 잘해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저의 뭐 이제 자그마한 바람입니다. 네. 네. 뭐 그리고 이제 이건 어쨌든 선생님의 의견이니까 뭐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게 기준이 되는 아예 저런 게 없어요. 그쵸. 없고 대부분은 이제 특히 학원가에도 뭐냐면 그냥 내 거를 꾸준히 따라오시면 돼요. 이런 거는 있는데 객관적으로 그걸 비교해서 이게 어느 수치인지를 이렇게 사실은 가이드해 주는 게 없었기 때문에 뭐 그런데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거 보시고 궁금하시면 댓글로 질문하시면 뭐 강선생님 제가 또 모셔다가 아니면 강선생님이 스스로 네. 답변 드리고 뭐 상담도 하고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잘 만들어가면 된다. 특히 수능도 바뀌었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으로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1, 2학년 입장에선 사실은 너무나 안개거든요. 그쵸. 너무나 안개. 뭐 냉정하게 뭐 내가 단대보건대 내신을 2등급 받았는데 이게 수능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전혀 없고 그런 첫 작업으로는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 강 선생님이 특히 다른 고3 선생님하고는 달리 1, 2학년을 해보셨고 또 애정이 있기 때문에 연관성을 고민하지 사실 고3 선생님 입장에서는 고민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사실 뭐 냉정하게 제가 보기에 고3 강사들 입장에서 제일 좋은 거는 애들이 놀다 오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야지 자기가 그렇죠. 근데 저는 은연중에 그걸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아니 근데 또 웃긴 게 요새는 너무 놀다 와서 문제일 때가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 적절한 건데 막 어떤 선생님들이 1, 2학년 때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된대. 자기가 가르칠 게 없다. 뭐 기출 문제 다 풀고 뭐 사실은 이제 학년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강쌤이니까 이 가이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요 얘기도 꾸준히 우리가 업데이트 해가면서 이렇게 우리 실제로 해본 학부모님이나 이걸 해본 아이들의 의견이 있으면 반영을 해서 저희도 업데이트 해나가고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어쨌든 지금 뭐 긴 시간인데 뭐 우리가 3가지 주제를 다뤄봤어요. 네. 그 모의 평가 분석해봤고 그다음에 그것에 따른 킬러의 변화 예상해봤고 선택의 유불리도 검토해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 2학년 입장에서 이 뭐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어떻게 이 도로를 길을 헤쳐나갈까 그런 가이드 몇 가지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강좌 안내도 좀 하시고 네, 뭐 간단히 안내를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강영천 선생님 수업 듣는 걸 강추하는 입장인데 네, 뭐 지금 사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강좌는 뭐 내신과 수능을 같이 준비하는 반이죠. 그래서 고2 정기반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건 이제 수학원 우리 제일 중요한 공통 과목이죠.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수능 플러스 내신이라는 말이 사실 모두가 내신 플러스 수능이라고 말은 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뭐 그래서 내신만 하겠다 이런 말은 안 하니까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구체적으로 접근은 수능적 구조를 통해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수능적 구조로 접근을 해서 내신 문제도 다시 풀어보고 나올 만한 문제를 풀어보고 완벽하게 그 구조를 우리가 익히는 거죠. 미리 익혀둬야지 사실 나중에 또 발휘가 되니까. 그치만 여기서 내신이라는 거 의미는 뭐냐면 제가 사실은 보면서 느끼는 게 다른 선생님들이랑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차이하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제가 사실 쉬운 문제나 그런 거 틀리는 거에 대해서 가장 주의를 많이 줍니다. 수업 시간에서 항상 말을 해주고 애들도 알긴 아는데 그래도 애들이 계속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잘하는 애들 모아놓고 그 얘기를 사실 하는 게
생각처럼 보기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렵죠. 계속 말을 해줘요. 너 이러다 수능 망한다. 뭐 이렇게 너 이러다 뭐 수능 못 본다. 너 이러다 뭐 내신은 사실 2학년쯤 되니까 애들이 못 봐도 별 생각이 없더라고요. 뭐 내신인데 정말 그게 심해진 게 이번 진짜 코로나 때문에 더 심한 것 같긴 한데 애들이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정시 늘어난 것도 안 거지. 뭐 그것도 다 이제 우리도 말해주니까 네. 알고 해서 근데 그 디테일한 것을 준비를 해야지 결국 수능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면서 사실 그거는 제가 봤을 땐 고3 가서 그걸 강조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뭐 누군가 그렇게 하고 전 사실 나중에 고3 돼서도 그걸 강조할 생각이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건 분명히 맞고요. 그래서 그걸 지금부터 좀 습관을 잘 들여놓자라는 의미에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뭐 이제 준킬러가 강화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준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혹시나 여기서 좀 더 어렵게 나온다. 그건 사실은 또 지금 준비한 게 맞거든요. 고3 돼서 갑자기 막 수원 수투 킬러를 풀고 이런 거는 사실 좀 아니고 그땐 그래도 미적 공부해야죠. 기하 공부하거나 그걸 지금 좀 준비를 해놓고 진행을 하는 그런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내년부터는 제가 수능 이제 고3만 이제 수업을 할 예정인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난 이제 2, 3년간 고1, 고2 특히 뭐 중3부터 해서 저도 이제 대치동뿐만 아니라 한국 수학 교육의 모든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어렸을 때 뭐 이렇게 경시 준비하고 뭐도 하고 뭐 요새 사실 다 뭐 영재고 준비하고 경시 준비하고 이러니까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뭐 대학 와서도 또 이제 계속 수학 공부를 했고 그 위에도 계속 수학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문제 출제 사실 교수님들이 하시잖아요. 교수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내시는지 막 분석하는 걸 보면은 되게 막 특이하게 분석하는 경우도 사실 많거든요. 교수님들이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그분들이 뭐 하루 종일 수능 문제 내시는 분들도 아니고 뭐 몇 달 전에 이렇게 내서 해주시겠어요? 이러시면 그때 처음 듣고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가끔 보시면 너무 막 디테일하게 막 그런 수학은 전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수학이 있대요 이제 대학에. 그런 걸 분명히 생각해서 낼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것들을 사실 저는 아니까 그래서 뭐 제가 그걸 확실히 알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거를 근데 어떻게 적용할지를 항상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고1부터 애들도 가르치면서 애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부분에서 또 실수를 하고 그걸 단숨에 고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 나가면은 조금은 낫지 않을까 하는 걸 항상 고민을 하면서 지난 시간 동안 좀 준비를 해왔고 뭐 지금 난이도도 맞춰서 최대한 이제 최적화된 난이도들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강사의 역할은 사실 잘 팔리는 강의가 제일 좋긴 하겠죠. 근데 실제로 이제 점수를 좀 올릴 수 있고 이런 강의들은 애들이 좀 듣기 싫어하거나 혼자 할 수 없는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강의가 결국 중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최대한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강의들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뭐 내년부터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이렇게 와주시면은 제가 진짜 책임지고 좋은 성적 얻을 수 있게 할 수 있으니까 좀 자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실 수 있고 뭐 지금 당장부터 수원수도 좀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고2 정규반에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나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뭐 댓글이나 이런데 달아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저한테 카톡이나 아니면 뭐 문자 뭐 전화를 해주시면은 제가 뭐 바로바로 뭐 전화를 받지 못해도 뭐 문자로 바로 답변을 드리거나 카톡으로 답변을 드릴 테니까 요 번호로 제 진짜 핸드폰 번호거든요. 연락 주시면은 제가 직접 받는 거니까 언제든지 제가 연락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기서 요 정도로 이제 마무리 해주시면은 뭐 사실은 되게 힘들죠. 애들도 이제 마음도 힘들고 뭐 안 그래도 머리 아픈데 코로나도 있고 막 이렇게 저거 해서 내신 또 막 꼬이고 해가지고 되게 힘듭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시점이 되게 어려운 게 그 긴 과정을 거쳐서 중간고사를 봤더니 기말이 한 달도 안 남았네요. 애들 되게 준비 되게 잘 안 돼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지금은 최대한 준비 열심히 시켜주시고 같이 그리고 이제 중간 기말고사 끝나고도 어머니들은 미리 한번 보시고 기말고사 한번 끝나거나 애들이랑 같이 한번 앉아서 이렇게 좀 보시면서 어떻게 이제 앞으로 준비해 나가면 좋을까. 사실 지금 같이 보자 그러면 또 싸움 납니다. 그러지 마시고 기말고사 끝나고 좀 차분히 좀 생각을 해보시고 이러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오늘 뭐 이렇게 응해 주시고 촬영해 네.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 사실 우리가 대치동이든 뭐 어느 지역이든 설명회들 많고 그다음에 인강에서도 이런 거 문항 분석도 있고 입시 강의도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한 이유는 이슈 하나를 가지고 좀 실제 얘기도 해보고 학부모들이 참여하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럼 너무 정돈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은 그리고 이제 이슈 하나를 잡아서 풀어가는 문제. 뭐 다음에 이제 그런 거 한번 달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까 네. 자기 강좌 소개할 때도 말씀하셨지만 강사는 전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부흥의 식으로 어쨌든 애들이 용광로처럼 막 할 수 있다, 막 끌어올리게 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정말 싸늘하게 니들의 현재 이 모양은 이거고 네 목표는 이거니까 이걸 해야 된다가
균형 있게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은 잘 팔리는 강사는 부흥회가 잘 팔리죠. 물론. 그래서 이제 실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이렇게 하면 내가 점수 올라가는데 도움이 되는지는 생각조차 안 하고 그냥 휩쓸려 다니다 나중에 성적표를 받아보면 다닐 땐 좋았는데 결과가 안 좋네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사실 그걸 중용을 지켜나가기 매우 어렵고 그다음에 그래서 후자를 이야기하시는 강사들이 점점 이렇게 멸종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안타깝더라고요. 옛날에 그 일타 강사들이나 대치동의 에이스 선생님들은 굉장히 그런 걸 강조하시는 분이 훨씬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점점 없어지고 그런 면에서 우리 강사 선생님이 좀 중용의 지도를 좀 잘 이루어 가셨으면 좋다 생각이 들고 우리 어머님들도 현명한 소비자가 있어야지 사실은 그 상품들이 현명해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구 거 들으면 된다 이거는 정말 후진 정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를 연결하는 그 정보를 좀 거르고 그 주인이 되는 이렇게 좀 현명한 소비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더 같이 우리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